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글로 이런 투표를 하나 진행을 했었죠. 제가 관심 있게 본 주제들 한 4가지 정도를 뽑아가지고 구독자분들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지 좀 알아보는 실험 비스무리한 걸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3번은 무조건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1, 2, 3번이 조금 비스무리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그렇게 흥미를 끌만한 주제는 아닌데 그래서 좀 흥미로웠고,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재밌게 본 주제인데 아무도 투표를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줘서 놀랐고, 4번은 역시나 안 될 것 같았는데 뭐 당연하게 뭔가 브랜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에 대한 얘기는 투자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득표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세 가지로 주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만약에 다음번에 이런 투표 있으면은 많이들 참석을 해주세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10대들의 페이스북이라고 불리고 있는 스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3세에서 24세까지 이미 90%를 점유하기 때문에 이 10대들의 페이스북은 이제 예전 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젠 20대들까지도 페이스북에서 스냅으로 많이 넘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30대까지도 많이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영어권 국가들, 아니면 프랑스가 여기 껴있어서 조금 신기하긴 해요. 네덜란드도 여기 껴있고. 그래서 이 5개 국가에 한해서만 이렇게 높은 점유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노스 아메리카하고 미국 북미하고 유럽 쪽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이 이외의 지역에서도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국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일간 활성 유저 수가 3억 명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플랫폼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스냅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한국 빼고는 스냅을 다 쓰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냅이 뭐를 하는 거냐? 이제 스노우라고 여기다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카메라 또는 사진 기반 SNS거든요. 친구한테 사진을 보냈을 때 친구는 그 사진을 5초밖에 보지 못하는 그 대화 같은 사진을 컨셉으로 스냅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카메라 기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가 크게 5가지 탭이 있어요. 그럼 5가지 탭이 있는데 이 탭 한 개 한 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스노우보다 스냅이 원조인데 스노우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AR 증강현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AR계에 지금 1등이 스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톡과 비슷하게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글 맵에다가 SNS 기능을 붙여놓은, 이렇게 어느 친구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지까지를 보여주는 구글 맵 비슷한 맵 SNS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 스토리 비스무리한 거 있죠. 그 다음에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 릴스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에 숏폼이 유행이잖아요. 유행에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프로덕트, 제품 사이드고, 저희가 진짜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에 대한 거잖아요.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까 전에 얘기한 걸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소비자들이 어떤 콘텐츠를 즐기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지의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SNS들은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모델을 갖추고 있잖아요. 즉 실제로 쩐주는 얘네라는 거죠. 얘네는 만족만 하고 요 플랫폼에 열심히 묶여 있으면은 기업들은 요 묶여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두 개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광고주들이 스냅에 광고를 하고 있는지, 또 광고 예산을 얼마나 많이 붓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스냅에 체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두 개를 동시에 분석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비자 측으로 보자면은 뭐 그냥 간단하죠. 소비자 측 보면은 그냥 2019년도부터 정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북미권 성장은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보면 되고, 유럽도 거의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국제 성장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냅은 국제 시장에서 먹히는 친구다. 지금 현재 스냅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냥 똑같이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판매를 할 물건이 없어가지고 기업들이 광고 비용 또는 광고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팔 물건이 100개가 있을 때에는 100의 광고비를 지불했다면은 팔 물건이 50개가 되면은 50의 광고비만 지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50의 광고비는 이제 스냅한테 가는 거잖아요. 광고 예산을 줄이면은 스냅의 매출이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이번 분기에. 근데 스냅은 요거에 따라서 뭐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공급 사슬과 관계없는 광고주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디지털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일 텐데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미디어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도 똑같이 광고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광고를 돌려보지 않을래? 라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저는 무마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도 공급 사슬이 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전부 다 광고 싹 다 빼고 여행 쪽이 광고를 싹 다 뺐는데, 이런 애들이 코로나 락다운이면은 더 잘 되니까 얘네들은 광고를 계속하고 더 낮은 광고 단가로 더 높은 효율을 노린 그런 케이스가 나왔었죠. 근데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만한 부분은 iOS 14부터 애플이 광고주들 또는 SNS들에게 제공하던 고객 데이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저 데이터를 지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찾아보니까 애플이 예전에는 그냥 진짜 데이터를 그냥 싹 다 주고 광고를 클릭한 후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뭐를 하고 있는지까지를 전부 다 SNS 측 아니면은 기업 광고주들 측에게 데이터를 쏴줬었는데, 이번에는 뭐 SK 네트워크 아니면 스캐드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스캐드라는 거를 제공을 하는 식으로 바꾼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열등한 뭐 API, 열등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고 효율이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ROI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일단 요게 제일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건 저도 리서치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최소 하루가 지나야지 고객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시간으로 광고를 최적화하지 못한다는 거죠. 뭔가 오늘 광고가 잘 된다 싶으면 요거를 더 밀어붙여가지고 광고 효율을 끌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키포인트긴 한데, 단순하게 설치 또는 광고 조회 약간 요런 느낌의 정말 단순한 광고 성과만 측정을 할 수 있지, 이 광고를 클릭하고 이 앱을 설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광고를 클릭해가지고 이 앱을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광고를 클릭하고 설치했냐, 이 광고를 보고 지금 당장 이 앱을 설치했냐, 요거까지는 측정이 가능한데 이 광고를 보고 이 앱을 재설치했냐 이런 것들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광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리스폰스하고 브랜드 광고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다이렉트 리스폰스는 광고 클릭 후에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앱을 설치하는지 등까지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즉 광고주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요거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돌리는 그러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브랜드 광고는 그냥 단순하게 배너 광고라든지 아니면 영화관 가면은 그 앞에 나오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TV 채널 돌리다가 나오는 그 중간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중을 상대로 브랜드를 노출시키기 위한 아니면 제품을 노출시키기 위한 그냥 산탄총 같은 광고가 이제 브랜드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이렉트 리스폰스는 저격총 같은 광고가 이제 다이렉트 리스폰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브랜드하고 다이렉트 리스폰스 중에서 다이렉트 리스폰스의 광고들의 광고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iOS 14가 올라올 때 뭐 IDFA가 바뀔 때부터 있었던 우려인데, 그 바로 이전 분기 때는 뭔가 괜찮은 분위기로 가다가 이번 분기 컨퍼런스 콜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스냅이 주가가 거의 한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결정적인 히트는 요거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이렉트 리스폰스하고 브랜드하고 나눠서 얘기한 거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브랜드 광고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뭔가 광고 매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한 반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문제는 요거죠. 설치, 구매 등의 최적화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광고를 그냥 단순하게 이 광고를 클릭할 사람인지를 기반으로 저한테 이 광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광고를 클릭하여 이 앱을 설치할지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DR 광고의 경우는. 근데 고객 데이터를 못 쓴다면은 아마 맛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스냅의 대응은 어떻게 했을까?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CEO인 에반 스피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광고 효율은 과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광고 효율 자체가 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광고 효율이 과거와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지 못해요. 저희가 측정하지 못한다는 거는 기업도 측정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 스냅도 측정을 할 수 없어요. 스냅도 그냥 특정 앱들에 한해가지고 인하우스로 사내에서 테스팅을 돌려봤을 때 효율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스냅이 거짓말 치는 건지 거짓말 칠 리는 없겠지만 스냅이 거짓말 치는 건지 거짓말 치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 측에서 검증할 방법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근데 광고주들도 그냥 순진하게 스냅이 우리 광고 쓰면은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니까 우리 광고 써라 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바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플이 제공하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스냅이 주는 데이터하고 애플이 주는 데이터하고 이걸 취합을 해가지고 광고 효율을 이제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돌렸었어요. 근데 이제 광고주들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한계의 도구가 없어져 버리니까 불안하면은 다들 하는 거가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그러면 스냅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스냅이 제공을 했던 가이던스에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가 이제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요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눠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스냅 말이 맞음, 광고 효율이 동일하다. 근데 단순하게 기업들이 측정을 못해가지고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면은 광고주들은 어느 순간에 측정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니면은 측정 방법을 못 찾았다고 가정을 해도 효율이 동일하다는 뭔가가 느낌이 나오면은 광고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는 싼 맛에 쓰는 플레이어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효율이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들어간다면은 광고주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뜻은 미래같이 스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주가 조정은 극강의 매수 기회라고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시나리오 2는 약간 좀 극단으로 가봤는데, 광고 효율이 사실 떨어지고 있는데 스냅이 아직까지는 뭔가 캐치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천천히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근데 요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요거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스냅을 다 팔고 나와야 될 그런 느낌인데, 브랜드 광고는 뭐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도 완전히 새로운 다이렉트 리스폰스를 버리고 뭔가 새로운 제3의 광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요 시나리오 2를 고려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냅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마다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첫 번째로 ARPU, 1인당 유저 한 명당 창출되는 매출이 페이스북보다 굉장히 극도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요거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게 젊은 연령층이 나가고 있다였잖아요. 근데 그 나간 게 제 생각엔 스냅 쪽에 뭔가가 묶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연령층을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은 나이가 들면서 소비력이 증가를 하고, 소비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객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들도 지금 광고를 싸게 해 놓으면은 미래에 얘네들이 커서 우리 물건을 사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광고 그 나이대별로 광고비가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40대는 소비력이 세니까 광고비가 더 높게 책정이 되고 20대는 더 낮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스냅이 20대를 꽉 쥐고 있으면은 20대가 어느 순간 30대가 되면은 광고비가 또 늘어날 거고 40대가 되면 광고비가 또 늘어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장을 그냥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저 성장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저는 3개인데, 아시다시피 AR이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할 수 있겠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요거는 안 했어요. 앞에서 메타버스 얘기는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ARPU 측면인데, ARPU는 그냥 단순하게 1인당 창출되는 매출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억 명이 있으니까
3억 곱하기 3.49 하면은 스냅의 분기 매출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1인당 창출되는 매출을 보면은 $10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고객 한 명당 3달간 $10를 벌고 있다고 보면 되고, 스냅은 $3.49를 벌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요것도 약간 허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RPU는 선진국일수록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유럽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인데, 스냅의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미국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페이스북은 지금 10%도 안 되거든요. 스냅은 ARPU가 높은 선진국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는 사실상 요거는 3분의 1이 아니라 막 5분의 1 아니면은 뭐 10분의 1 요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RPU 성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젊은 연령층인데, 전 앞에서 얘기했던 연령층이 성장을 하면서 광고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메신저 기능을 가진 SNS 중에서 저는 어린 연령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상 스냅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메신저는 젊은 층이 이탈을 하고 있다고 리포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틱톡은 메신저가 주 기능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다 굳이 뭔가 하나를 끼자면 저는 디스코드를 넣을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게임 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메신저여가지고 요것도 조금 애매하고, 뭔가 저는 스냅만큼의 메신저 뭔가 소통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하고 있는 친구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성장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비영어권에서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가 저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는 진짜 영어권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망하는, 그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지금 비영어권에서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하니 시장의 규모가 영어권으로 국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30대가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하니 그러면 20대하고 10대들로만 시장 사이즈를 국한할 필요도 없다. 30대, 지금 10대들 하다가 그 다음에 20대를 노리고 그 다음에 지금 30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대 끝나면 나는 40대도 충분히 겨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광고 효율이 진짜로 막가지 않았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신규 매수 정찰 때쯤을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PSR 기준으로 한 23배 정도가 되는데, 저는 PSR 기준은 조금 더 떨어질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한 PSR 한 20에서 20 밑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PSR은 좀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 한 $45 이하까지는 가야지 저는 스냅의 주식이 진짜 싸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페이스북도 2018년도에 시가총액 600조 원이었는데 360조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한 40% 이상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600조짜리가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스냅은 지금 한 130조 정도 되니까 130조면은 충분히 60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여기에서 스냅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스냅 지금 요거는 PSR이에요. PSR이고 매출 대비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저는 매출 대비 한 15배, 15배 정도에 사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멀티플이 올라서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올라서 더 올랐는데, 지금 멀티플 자체가 많이 빠진 상태고, 저는 요 언저리 20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는 충분히 많이 살만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주식 분석을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클래스 101에서 분석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흥미롭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